전세가 소멸하네 어쩌네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 전세가 줄어들고 있는 건 빌라나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들이고 정작 중요한 아파트에서는 전세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전세 제도가 소멸된다, 폐지된다 하는 얘기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죠. 근데 정말로 전세 제도가 없어질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부 지역의 일부 형태의 전세는 선호도가 크게 떨어져서 사실상 소멸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지만 아파트 전세,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는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22년 말에 모두들 알고 계시고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었던 이 전세 사기 사건이 대량으로 발생했었습니다. 정말 막 수천 건씩 터지고 난리가 났었죠. 저는 그 원인이 20년에 시행된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제대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건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역전세가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난리가 났었죠. 뭐 빌라왕이니 건축왕이니 하는 그런 거요. 그래서 전세제도의 소멸 얘기가 또다시 화두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제도를 아예 정부 차원에서 없애버리자.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전세 사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부터 해서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고 세입자들이 전세를 알아서 기피를 하다 보니까 전세제도가 자연히 소멸될 것이다. 뭐 그런 주장들도 있었죠. 올해 초 들어서는 뉴스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전세가 지고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 월세의 비중이 전세를 추월했다. 이제 전세 제도는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이젠 갭 투자도 없어질 것이고 전세가 없어지면 매매 가격도 정상화 될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보유 물건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그런데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통계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짜로 전세가 소멸되고 있나? 여기 서울주택의 전세 월세 비율을 연도별로 그린 그래프입니다. 20년 말부터 전세 비율이 꾸준히 감소 중이긴 하네요. 전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뉴스는 팩트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자료는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입니다. 주택은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비아파트는 빌라나 다가구 주택 이런 거고요. 우리는 대부분 아파트에 관심이 있죠. 빌라나 다가구 투자보다는 아파트 투자에 다들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봐야 되겠죠? 여기 비아파트와 아파트를 나눠서 가져와 봤습니다.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 비율이 정말 급격하게 줄고 있기는 해요. 이 전세 사기 뉴스를 보면 전세 사기는 전부 빌라나 원룸에서 발생하잖아요. 저도 예전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빌라나 원룸은 돈 아까워하지 말고 절대로 월세로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아무튼 전세 사기는 구조상 비아파트에서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아파트 전세 비율이 크게 감소 중이죠. 그런데 아파트 전세 비율은 얘기가 다릅니다. 분명 전세 비율이 2000년 말부터 감소하긴 하는데 2023년부터는 오히려 다시 늘고 있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서울 아파트로 한정을 지을 때 월세 비율이 전세 비율보다 높아진 것은 통계 자료가 제공된 2011년 이후에 단 한 번, 22년 12월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때가 금리가 절정으로 높아졌었던 그 시기였었죠. 그 금리 때문에 여기저기 역전세 나고 전세 사기 터지고 하니까 아파트에서도 뭔가 전세 기피 현상이 살짝 났었는데 이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파트는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냉정을 되찾고 다시 평소 패턴으로 돌아온 겁니다. 딱 이때죠. 서울 아파트 전세 지수를 보면 2000년 하반기에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었던 전세 가격이 고금리 시대에 거품이 팍 꺼지면서 전세 사기가 막 터졌었던 거예요. 전세 선호, 전세 기피 현상의 근원은 모두 금리에 있습니다. 보시면 전세 비율 그래프에 전세 대출 금리 그래프를 얹어 놓으면 정확히 데칼코마니죠. 전세 대출 금리가 3%를 유지하던 시기에는 전세 비율이 70%였다가 전세 대출 금리가 5%까지 확 올라가니까 전세 비율이 50%대까지 확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전세 대출 금리가 4%까지 떨어지니까 전세 비율이 다시 60%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정직한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뭐 전세제도의 수명이 다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대출금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맞춰서 비율이 변한 것 뿐이에요.
그걸 보고 기자들이 호들갑스럽게 기사를 쓰는 거고 사람들은 그걸 또 그냥 여과 없이 믿는 거고요. 그럼 전세대출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기준금리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부분만 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널뛰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 기준금리를 베이스로 움직인다고 보셔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3.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2.75%죠. 그리고 올해 중으로 두세 번 더 내려갈 거라고 하는데 어쨌건 향후에는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세대출 금리도 자연히 더 떨어지겠죠. 기준금리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전세대출 금리는 자연히 앞으로 더 떨어질 거고 전세 비율은 그에 맞춰서 더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뭐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고 전세 세입자들이 스스로 금리에 맞춰서 자기 이익에 맞춰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전세 선호 현상은 지금보다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질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전세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전세 대출을 폐지시킬 수도 있겠네요. 이거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유권자의 과반수가 세입자입니다. 전세가 26%, 월세가 29% 정도 되네요. 전세 대출을 갑자기 없애버리면 여기 있는 이 전세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번 계약 때 어디 가라고요? 갑자기 살던 지역 다 떠나서 저기 멀리 훨씬 싸고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라는 건가요? 애들 다 전학시키고?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죠, 당연히. 그리고 이 월세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잠재적인 전세 수요자예요. 월세 가격이 2020년 임대차법 이후로 진짜 미친듯이 원웨이로다가 정말 미친듯이 올랐어요. 왜 이런 건 뉴스에 잘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월세는 원래 진짜 쌌었거든요. 잘 오르지도 않고요. 보시면 2020년 이전에는 월세 가격이 정말 단 하나도 오르지 않았었는데 이 임대차법 이후로 수식 상승만 벌써 5년째예요. 뭐 쉬어가는 구간도 없어요. 이분들도 목돈 생기면 전세로 가고 싶어 하시는 잠재적인 전세 수요자들입니다. 근데 뭐 전세 대출을 폐지한다고요? 전세 세입자든 월세 세입자든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뭐 전세 대출도 규제한다고 뭐 DSR을 적용하니 많이 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론이 안 좋아져서 금방 철회를 했었죠. 2022년도에도 나왔었던 얘기고 2025년 지금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DSR 하나도 세입자들 표 무서워서 걸지를 못하는데 전세제도 자체를 밑도 끝도 없이 폐지한다고요? 가능성이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세제도가 뿅 하고 사라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대한 전세 선호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아파트 임대 주고 있는 투자자분들 뭐 당장 내년 후년부터 전세 없어질 것 마냥 호들갑 떨면서 돈 바득바득 긁어 모아서 월세로 전환을 한다? 아직 월급 받고 일하고 계신 분들은 그랬다간 정말 후회하십니다. 과세표준 이거 아시죠? 월세 받으면 바로 자기 연봉에 월세만큼 플러스 되는 거예요. 내 연봉이 5천만 원이 넘는다 하면 월세에서 받은 돈의 24%가 소득세로 바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전세가 사라지네 어쩌네 하는 뉴스에 속지 마시고 근로소득이 있는 동안은 갭 투자나 갈아타기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계속 높일 전략만 세우시고 은퇴가 슬슬 가까워진다. 근로소득이 없어지는 날이 다가온다 싶으면 그때 갈아타기를 멈추고 월세로 전환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가 없어질 거니까 조만간 아파트가 폭락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판단을 해서 투자 활동에 위축이 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전세제도 서울 아파트에서는 절대로 없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산해 두고 자산운용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